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주식 관련 방송을 시작하는 악마의 주식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봐오셨던 주식 방송들은 대부분 좀 수동적인 방송들이 많으실 거예요. 종목을 방송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종목을 직접 선정을 해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리딩을 해드리고 종목을 분석을 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수익을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방송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물론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종목을 찾아주시고 하시니까 편한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잘 따라서 실행을 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식 방송은 좀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이 기업이 우량 기업이 맞는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이 맞는지, 그런 것들부터 판단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직접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좀 단기 투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두 가지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재미삼아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그때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런 용어들도 거의 없을 때였고요. 좀 생소하던 시절이었는데 위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음악을 듣는, 지금으로 따지면 곰프린이나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넴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음악 방송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어, 방송을 한 5, 6년 만에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은 버벅대는 부분도 많고 좀 방송이 미숙하기도 할 거고 진행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그렇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그런 부분들은 나아지겠죠. 나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화면에 PPT 자료를 띄워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PPT가 제 화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이거를 방송으로 뜨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낮은 해상도의 것들을 좀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좀 공부를 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깨끗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앞으로 악마의 주식이라는 방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악마의 속삭임하고 같죠. 사실 주변에서 들리는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거짓된 정보들, 그리고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정보들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어,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저렴한 가격에 사서 수익을 보려면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는 매도가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그 얘기인즉슨 나는 싸게 산 주식을 누군가는 비싸게 주고 사줘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상대방을 물어 뜯어야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뭐 나라에서 주식의 차익을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제가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같은 주식시장에서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죠, 전쟁터. 남의 것을 뺏어 먹어야 되는 그런 전쟁터다 보니까
그릇된 정보가 정말 많아요.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런 그릇된 정보랑 판단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뭐 고등어니 갈치니 해가지고 뭐 반토막이 났니 3분의 1 토막이 났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만류를 하시고, 주변의 대부분이 그거 주식 괜히 잘못 손대면 패가망신하기 딱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들 정석적인 걸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요. 주식 투자라는 게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고수들도 많으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정말 장기적으로 차분히 진행을 했을 때 수익을 보기 좀 더 쉬운 게 주식 투자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 그런 단기간의 고수익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셔야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잘못된 투자 방식,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물론 잘못된 건 아니고 그 방식으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좀 욕심이 과한 그런 투자 방식이 대부분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나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본 방송은 좀 이렇게 그런 투자 방식 굉장히 사실 만연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뭐 그런 투자 방식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투자 방식들이 좀 만연해 있는데, 그런 욕심들을 좀 버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잘못된 정보들, 현혹되기 쉬운 불확실한 정보들,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 하에 투자 타이밍을 잡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좀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오프닝 방송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주식이 뭔지, 주식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주식의 정의를 먼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뭐 흔히 많이들 보시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주식의 정의라고 검색을 해보면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 의무, 주주권이라고 나와요. 근데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예. 뭐 이해가 잘 안 된다기보다는 와닿지 않죠. 예. 이해는 가는데 그게 주식의 정의라는 게 저한테 그렇게 쏙 와닿는 그런 정의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은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건실한 기업가가 우량한 기업을 운영을 잘 하고 있을 때 그 기업에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가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잘 돌아가잖아요. 뭐 이건희 씨가 운영을 잘했는지 이재용 씨가 운영을 잘했는지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건실한 회사인 건 맞잖아요. 그 회사를 내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또 차릴 수도 없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차린다고 해도 지금의 삼성전자만큼 키운다라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을 함으로써 그 회사에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이 되는 게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앞으로 뭐 주식이라는 건 뭐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될 테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주식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과연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남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실제로 주식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뭐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제가 볼 때 주식 투자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뭐 가장 효율적이고도 간단하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인데 뭐 그 고수익이라는 게 뭐 수십 수백 배 이런 도박과 같은 고수익이 아니고 은행 이율보다 훨씬 그래도 은행 이율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은행 이율보다는 훨씬 높고 부동산 투자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보다도 전체적인 걸 봤을 땐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업에서는 뭐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 수 있고 개인은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기업의 운영에 뭐 직감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운영 결과에 따른 배당 수익이나 또는 중간에 주식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걸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부동산 투자도 재테크에 각광받고 있는 재테크의 한 수단이기도 하고 뭐 또 부동산 투자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긴 한데 요즘 뭐 정부 정책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죽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라는 건 일정 금액 이상의 종잣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주식처럼 쉽게 손댈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주식이야 뭐 내가 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든 5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든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든 뭐 그 금액에 맞는 주식을 매입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자본금이 거의 없는 그런 흑수저들이 고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는 주식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적당하다기보다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또 보면 그 뭐 재벌닷컴 이런 데 보면 국내 미성년자 주식 부자 순위 이런 거 한두 번쯤은 뭐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99.9%의 어린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재벌 4세들, 뭐 5세들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재벌들은 자신들의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자손들한테도 대부분의 유산을 주식으로 상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린 나이 때부터 상속 재산이 아니더라도 증여의 개념으로 주식을 증여를 해서 경영권을 조금씩 승계를 하면서 동시에 자산도 늘려주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경영권 승계 때문에 주식을 이렇게 증여를 해주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포브스나 뭐 재벌닷컴 같은 세계 뭐 부자 순위들을 발표하는 그런 데를 보면 그 부자 순위를 측정하는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게 주식 자산이에요. 보유 주식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뭐 물론 뭐 부동산 재벌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은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산이 아니면 확인이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부동산 자산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저 사람이 무슨 건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잖아요. 물론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소액 주식 이런 것들은 뭐 알아볼 필요도 없고 뭐 알아볼 가치도 없는 거지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은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포브스나 재벌닷컴 같은 곳에서 부자 순위를 발표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자산을 얼마를 보유를 하고 있느냐에 그 평가 기준이, 평가 척도가 되는 게 그 사람의 보유 주식 자산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부자들은 이미 대부분 주식으로 부를 물려주고 있고 주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은 주식은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살고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흙수저가 신분을 벗어나려면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은수저가 되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 그런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주식 투자, 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뭐,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 입문서라고 하는 책들을 한두 권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다들 한두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런 책들의 대부분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주식 계좌 개설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계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만에 하나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주식 투자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본인이 선호하시는 쓰고 싶은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홈페이지에서 주식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냥 회원가입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고, 그걸 만들어 놓으신 후에 자기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주식 연계 계좌를 개설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뭐 보통 자기네 은행하고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증권사를 추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연계 계좌가 농협 계좌인데, 농협에 갔더니 NH증권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뭐 물어보셨었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증권사에, 내가 쓰고 싶은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어디 증권사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키움증권을 쓰니까 키움증권 연계 계좌를 만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두말 안 하고 그냥 연계 계좌를 개설을 해 줍니다. 뭐 은행 가실 때 그냥 본인이 직접 가시면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거의 다 되더라고요. 뭐 다른 추가적인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서 먼저 증권사에 들어가셔서 주식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거래를 하는 주거래 은행이면 더 좋고, 아니면은 뭐 따로 관리를 좀 하고 싶다 싶으시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주식 연계 계좌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간단하게 뭐 한 5분 10분 안쪽이면은 주식 계좌는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과연 주식 투자는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종잣돈의 규모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금액은 상관없어요. 금액은 상관이 없고 뭐 TV나 영화나 뉴스 이런 데 보면 주식 얘기 나오면 보통 단위가 억 단위, 뭐 10억 단위 뭐 이렇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우리한테는 사실 먼 나라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중에 주식 투자에 오롯이 주식 투자에 억대 이상의 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 금액이 있으실 것 같으면 사실 주식 방송 안 보시고 여태까지 본인이 부를 재산을 늘리셨던 그 방식대로 늘리셔도 그분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잣돈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뭐 아예 없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없어도 괜찮아요. 종잣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의 종잣돈이라는 건 과연 그 돈이 내가 주식에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자산이냐. 나한테 당장 오늘 주식을 샀다가 며칠 후에 그 돈을 써야 돼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없이 다시 주식을 매도를 해서 그걸 현금화 시켜야 되는 그런 돈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일단 50%는 실패하고 들어가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잣돈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금액은 상관없어요. 적은 금액 가지고도 차근차근 불려나가시면 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 소스들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정해주는 매수 매도 타이밍에 거래를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시려면 사실 10만원 100만원 들고는 티도 안 나요. 보통 그분들이 보시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들고 시작을 해봐야 티도 안 나는 건데 저는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주식을 꾸준히 매입을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작을 얼마를 가지고 하시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주식 투자는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뭐 이렇게 투자 기간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금융기관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견해 차이가 있어요. 금융기관에서는 단기 투자라고 그래도 한 달, 두 달 안에 사고 팔면 단기 투자로 봐요. 근데 뭐 그런 것들까지 이게 뭐 경제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고 비교를 해드리기엔 좀 시간도 빠듯하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그냥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단기 투자는 뭐 초단위, 분단위로 막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래를 하는 그런 뭐 스캘핑 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거래나 또는 뭐 장 시작하고 장중 초반에 뭐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장 후반에 장이 그날 장이 끝나갈 때좀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뭐 데이 트레이딩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단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스캘핑이나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사고 저녁에 팔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안 났어. 수익이 안 났는데 손절가까지 가지도 않았어. 내가 예상을 해놓은 손절가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괜히 주식을 팔 필요는 없죠.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산 건데 그게 오늘 안 올랐을 뿐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이틀 3일씩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일주일 이상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수익도 안 나고 손해도 안 본 상태에서 나는 데이 트레이더니까 무조건 오늘 팔아야 돼. 거래세만 오지게 나가요. 예, 거래세만 내고 결국은 누구 좋은 일만 시킨다? 나라 좋은 일만 시킨다. 돈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라만 돈을 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스캘핑 매매나 아니면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식이 단기 투자고, 중기 투자는 뭐 이제 이것도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뭐 통상 주 단위로 거래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월 단위 거래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금융권 같은 데서는 뭐 6개월, 1년 이상 넘어가도 중기 투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그냥 보통 대부분 분들은, 일반인 분들은 월 단위 정도를 중기 투자라고 보시더라고요. 굳이 또 그거를 나눠가지고 일주일에서 뭐 한두 달 정도 보유하는 걸 중단기 투자, 뭐 서너 달에서 6개월, 뭐 길면 1년까지 가는 걸 뭐 중장기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중기 투자도 단기 투자랑 똑같아요. 내가 목표한 매도가에 도달하는 시점에 따라서 뭐 일주일을 보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샀는데 물론 수익률이 그렇게 하루에 빡 오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오늘 아침에 장중에 샀는데 내가 몇 달 후에 이 정도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놨던 목표 매도가가 오늘 장 후반에 터져버렸어. 수익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오늘 팔 수도 있어요. 목표 수익가를 실현을 했으니까. 어, 뭐 그런 경우에 뭐 중기 투자를 한다고 시작을 했지만 뭐 우연찮게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굳이 그런 것들을 기간을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구분하는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장기 투자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 이상 하는 게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 주식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악마의 주식이라는 방송은 어떤 식의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할 텐데, 보시다시피 뭐 투자 방향은 단기 투자 하지 않아요. 네, 장기 투자를 할 겁니다. 종목 리딩 같은 거 해드리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직접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 종잣돈을 불려서 내가 돈을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식을 매입할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한 방에 내가 분석해 놓은 기업 거 사야지, 이런 방식의 투자가 아니고요. 내가 건실한 기업, 우량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틈날 때 짬짬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앞으로 향후 뭐 몇 년 후에, 아니면 뭐 정말 길게 보면 뭐 10년 이상 후에라도 꾸준히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기업이고, 이 정도까지 주가의 가치가 생기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사시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매입을 해서 점점 보유 수량을 늘려가서 결국은 내가 목표를 한 그 매도 단가까지 갔을 때, 매도 단가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예상을 한 주식의 가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식의 가치에 도달을 했을 때 그거를 수익을 실현을 하는 그런 장기 투자로 갈 거고요. 어, 그렇다고 장기 투자만 할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장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주식을 사서 내 주식 계좌에 보유 수량이 늘어나는 걸 봐가는 그런 주식을 불리는 재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적금 들어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적금 통장을 보면 뿌듯한데, 달달이 이렇게 적금을 불입을 하면 잔고가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뿌듯한데, 그거는 적금 부은 그날 하루, 예, 딱 하루만 뿌듯하잖아요. 사실 한 달 내도록 내가 오늘 적금 붙는 날도 아닌데, 자동이체가 되는 날도 아닌데 적금 통장 수시로 이렇게 열어보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쵸? 아니면 달달이 보시는 분도 내가 볼 땐 드물 것 같아요.
몇 달씩 그냥 처박아 놓고 계시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요즘은 또 통장도 안 보잖아요. 스마트 뱅킹,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들어가가지고 스마트 뱅킹에서 그냥 계좌 잔고 확인하시고 좀 많이 쌓였네. 뭐 그때 잠깐 좀 이렇게 만족하시는. 재미가 없어요 사실. 장기 투자도 똑같아요. 주식을 사서 불리다 보면 보유 수량이 늘어나는 재미는 있는데 팔아야 돈이잖아요 사실. 그게 주식을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건데, 실현 손익하고 현재 보유 손익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지금 내 계좌에서 걔가 매입을 했을 때보다 1억이 넘게 불어나 있으면 뭐해? 나한테 1억이 없는 건데 내 수중에 1억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1억 정도? 1억이 내가 처음에 판단을 했던 그 주식의 가치에 도달을 한 게 맞으면 지금 수익 실현해가지고 1억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더 오를 때까지 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장기 투자자니까. 그렇게 되면 계좌에 1억의 이익이 생긴 건 사실 나한테는 그닥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마음은 뿌듯하겠지만 내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쉽게 물려 하시기도 하고, 좀 장기 투자를 가다 보면 사고 파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오로지 사기만 하니까. 그래서 물론 장기 투자도 중간에 한 번씩 주식을 팔고 재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음 방송에서 차츰차츰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중단기 투자도 좀 병행을 해보려고 해요. 단기 투자는 안 해요. 네. 중단기 투자, 그냥 뭐 한 달, 일주일에서 뭐 한 달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잠깐씩 재미를 보고 수익을 조금씩 만들 수 있는 그 수익은, 사실 제가 중단기 투자를 하는 수익은, 중단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래요. 거기에서 생기는 큰 수익을 가지고 뭐 내가 부자가 되겠다, 쓸 돈을 만들겠다, 생활비를 뽑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보면 그 수익으로 장기 투자주를 매입을 하는 데 쓸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장기 투자주를 한 주라도 더 매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단기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또 중단기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내가 목표했던 매도가에 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또 되게 쏠쏠해요. 그리고 중단기 투자의 분석은 이제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것들도 그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도 하겠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해요. 차트를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단기 투자도 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어, 그 어,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단기 투자보다 수익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주변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200% 300% 수익 만들었다, 뭐 테마주나 작전주 잘 물고 들어가가지고 뭐 1000% 수익 봤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매번 투자하실 때마다 그런 수익을 실현을 하고 계실까요? 전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도 안 되지 싶은데, 뭐 사실 그런 분들이 뭐 제야의 고수들, 은둔의 고수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주변은 없어요. 제 주변에는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뭐 200%, 300% 수익을 보고 1000% 수익을 보고 이랬다는 분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300%, 500%뭐 이런 수익에는 좀 이렇게 함정이라기보다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50% 매도를 치고 나머지 50%를 물고 들어가요. 물론 더 이상 오를 가망성이 없겠다 싶으면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면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50% 매도, 2차 매입가에 도달을 하면 또 그 50%, 그러니까 최초 수량이 25%, 남아있던 50%의 반이니까 25%, 그 다음에 오를 때까지 갔다가 상투를 보고 떨어질 때 매도를 쳐서 나머지를 전량 다 매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수익률 얘기를 하실 때는 맨 마지막에 판 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과연 300% 수익을 봤다고 쳤을 때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면 300% 같으면 3배니까 300만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1차 매도가 뭐 5% 정도 선에서 이미 50% 팔았고, 그 다음에 뭐 한 10%, 15%, 20% 선에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상투 보고 한번 팔고, 실제로는 그거 다 합쳐봐야 150만 원도 안 되실 거예요. 300% 수익 봤다고 해도. 그건 뭐 이제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방송들에서 또 이렇게 리딩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방송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트릭이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장기 투자는 중간에 뭐 얼마를 이익 실현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사모으는 개념이잖아요. 수익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장기 투자가 과연 수익률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인가? 단기 투자만큼의 수익률을 못 올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지난 5월달이었죠. 네, 액면 분할했던 삼성전자 주가. 액면 분할하기 직전에 250만 원 정도 했었죠. 주가가 삼성전자가. 딱 10년 전인 2009년 5월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2009년 4월 30일 날 삼성전자 종가가 11,830원이었어요. 10년간의 수익률이 2만 프로가 넘어요. 2만 프로라는 게 좀 이렇게 감이 안 와닿으시죠? 200배가 넘는 수익이에요. 그때 10년 전에 주식 1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 사놓으신 분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팔고 10년을 끌고 오셨으면 1억이 얼마가 됐다? 100억이 넘어갔다. 100억이 아니지. 200배니까 200억이 넘어간 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런 케이스는 삼성전자가 좀 특별한 케이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종목들은 다 뭐 지지부진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량 기업들, 우리가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우량 기업하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우량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좀 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건실한 기업들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SK, CJ, 호텔신라, 뭐 오뚜기, 현대차, 네이버, NC소프트, 효성, 뭐 삼성전자, 이런 우량한 기업들은 최근 10년간의 수익이 제일 적었던 데가 500%예요. 10년 동안 5배. 10년 동안 5배가 적은가요? 제일 높은 데는 삼성전자 제외하고 제일 높은 데가 2000%까지 오른 회사도 있어요. 20배가 올랐죠. 20배가. 20배면 10년 동안에 20배면 결코 적지 않죠. 1억을 가지고 10년을 목표놓으면 20억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500%를
적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적지 않아요. 10년 동안에 5배 불리는 게 쉬운가요? 나는 그걸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해 보이시는데, 그게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 수익률로는, 물론 제가 잡고 있는 목표 수익률로 10년 동안 500%면 적은 거기는 해요. 근데 500% 자체만 놓고 봤을 때 10년 동안에 500%의 수익이면 결코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부동산 절대 10년 동안에 500%안 터져요. 판교 같은 대박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서울이 점점 발전을 해나가고 도시가 커지고 늘어나면서 서울하고 가까운 위성도시들이 생기면서 판교가 대박을 친 건데, 이미 서울에 붙어있는 위성도시들은 뭐 위례 신도시고 판교고 일산이고 분당이고 뭐 끝났어요. 다 터졌어요. 점점 서울하고 멀어져. 출근 시간이 20분 30분대가 아니라 이제 1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위성도시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5배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음. 어, 어쨌거나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식 투자가, 기업의 가치를 보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예요. 어,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시는 워런 버핏. 예, 워런 버핏이,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책에도 많이 언급을 하고, 뭐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명대사를 많이 인용들을 하시죠. 제가 볼 때는 뭐 10분 보유할 수 있어요. 그게 차트상으로 이렇게 눈에 확 오르는 게 보이면 10분이라도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보유를 해야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런 단기간의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악마의 주식은 뭐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좀 더디게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악마의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랑 같이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2가지. 일단 당연히 종잣돈이 있어야 되겠죠. 주식은 사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잣돈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시작하세요.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어야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손절을 안 하는 게 최선이긴 하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투자자여도 손절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버핏 형님도 손절 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이야 뭐 안 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버핏 형님이 실패한 투자 케이스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던 책들이 있었어요. 네. 버핏 형님도 손절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손절 없이 투자 주식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반대로 보면 분석만 잘하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을 제대로 보고
향후에 그 회사가 주 업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발전 가능성이 있고 수요가 꾸준히 생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판단을 잘해서 매입을 했다라면 손절할 일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최소한 손절은 안 할 겁니다. 수익률이 많이 오르진 않았을 수 있어도 근데 수익률이 뭐 몇 년씩 보유를 했는데 수익률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기회비용에 대한 손절이라고 봐야 돼요. 나는 그 돈을 가지고 몇 년을 투자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만큼 못 만들었다라는 건 그 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익을 기회비용을 날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아예 원금이 줄어드는 것보단 낫죠.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 그래서 어쨌거나 투자 자금은 손절을 해도 생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금이어야 돼요. 내가 한 500만 원을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전 재산이야. 이걸 털어먹으면 나는 지금 직장도 없고 다른 수익도 없고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불려야 되는데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못 팝니다. 절대 손절 못해요, 그분. 왜냐면 그게 전 재산이니까. 500만 원이 250만 원이 되나 0원이 되나 빵원이 되나 250만 원이 되나 그분 못 사시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500만 원이 450만 원 정도 됐을 때 손절을 치셔야 되는데 못 쳐요. 어차피 500만 원 가지고도 제대로 못 사는 상황이야. 내 전 재산을 다 박았어. 그분이 50만 원 손해 보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손절이라는 건 내가 여유 자금일 때, 내가 그 돈이 없으면 뭐 생계에 이렇게 지장을 초래를 하고 뭐 와 난 저 돈 없으면 죽어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나한테 지금 여윳돈이 요 정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이 정도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손절도 가능한 거예요. 왜? 450만 원 가지고 또 불리면 되니까 50만 원 손해를 봐도 450에서 손절을 하고 450 가지고 다시 500만 원 만들고 600만 원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급한 자금 손절 못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종자 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잣돈이 뭐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본인한테 맞는 자금을 들고 준비를 하세요. 그게 준비가 끝나셨으면 아까 주식 계좌 만들면서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주식 회사의 그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의 HTS가 있잖아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HTS를 공부를 좀 하세요. 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중에 HTS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손해를 봐요. HTS를 적절히 사용을 하고 HTS에서 숨어있는 기능들, 숨어있는 건 아니죠. 그냥 찾기 쉽게 해놨는데 안 볼 뿐이야. 모르는 기능이라고 봐야죠. HTS를 쓰시는 일반적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도 잘 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HTS는 단지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수많은 기업 정보들을 볼 수 있고 분석 자료들을 볼 수 있고 과거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져요.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HTS는 단지
주식을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 때만 쓴다.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궁금해하는 그 기업의 주가를 확인할 때만 쓴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것만 확인을 한다. 그런 분들은 공부하세요. 진짜로. HTS 프로그램 보면 맨 위에 보면 메뉴바를 이렇게 보시면 수많은 구성 메뉴들하고 그 구성 메뉴들을 하나를 누르면 또 그 밑으로 펼쳐지는 팝업 창이 수두룩하고 거기 딸려있는 수많은 부메뉴들 또 거기에 보조 메뉴들 엄청난 많은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들을 무슨 용도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단순히 내가 그냥 차트만 잠깐 보고 현재 주식 가격만 보고 매수 주문, 매도 주문 내시는 용도로만 HTS를 쓰시는 것 같으면 그냥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창구에 가서 그 증권사 직원분들한테 어드바이스 받아가지고 그냥 추천 종목 얘기 들으시고 아 이거 요 정도 금액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입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분한테 주문 넣으세요. 아 그러면 제 계좌에 돈 얼마 들어있으니까 뭐 그 중에 얼마너치 매입해주세요 또는 뭐 몇 주 매입해주세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귀찮게 내가 HTS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가지고 막 주가 확인하고 시장가로 매매를 할 건지 뭐 호가로 매매를 할 건지 이런 거 다 귀찮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분들한테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매입 다 해주세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HTS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증권사 가기가 귀찮아서 HTS 쓴다? 전화하세요. 전화해가지고 계좌 대고 주문 넣어달라고 그러면 주문 다 넣어줘요.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HTS를 무조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공부를 안 하시면 제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찾아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못 찾아. 그럼 방송 보나 마나죠. 얘기만 들으면 뭐해?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그걸 내가 그 자료를 못 봐. 그러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HTS를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마의 주식에서 잡는 목표 수익률이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기 투자의 목표 수익률은 연 25%예요. 연 25%가 주식 가지고 올리는 수익치고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설마? 결코 작지 않아요. 이게 요즘 은행 예적금 수익률이 보통 은행 예금이율이 3% 미만이죠? 뭐 저는 은행에 뭐 예금 적금을 잘 안 해서 네,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 미만일 거예요. 연 3% 미만인데 연 25%가 작나요? 결코 작지도 않을 뿐더러 주식은 특히 장기 투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꾸준히 매입을 해가지고 보유 수량을 불려나가는 그런 중간에 매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보유 수량을 불려나가는 그런 장기 투자를 하면 주식의 장점이 있어요. 복리잖아요. 이게 연 25%의 수익률이 10년 후에는 그냥 25 더하기 25 더하기 해가지고 10번 해가지고 25 곱하기 10해서 250%가 되는 게 아니라 복리로 치면 745%의 수익률이 돼요. 10년 후에. 뭐 복리 계산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될 거예요. 원금의 7배가 넘어요. 결코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가능한 수익률이에요. 연 25%. 적지도 않지만 불가능한 수익도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꾸준히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시면 745%가 아니라 1000%가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1000% 정도 같으면 뭐 단기 투자의 경우에 뭐 대박주, 뭐 세력주, 작전주 이런 거 아니면 쉽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사실 대박주나 세력주도 단기간에 뭐 이렇게 1000%의 수익을 보고 10배의 수익을 보고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예. 뭐 대선을 앞두고 뭐 테마주 뭐 보령 메디앙스 예전에 막 이렇게 올라가고 흔히 있는 기회도 아니고요. 그런 매번 그런 수익률을 본다라는 건 더더구나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은 단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박주 이런 거 없어요. 기대도 안 해요. 개미가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가치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장기 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중단기 투자는 월 한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잡고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사실 그래요. 개미기에 들어오는 정보는 이미 단물 쓴물 다 빨아먹은 정보예요. 진딧물이 달달한 거 다 빨아먹었어. 없어요 이미.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가 아니라 되려 호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짓 정보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찌라시니 테마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찌라시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력들하고 붙어 있어요. 그 세력들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찌라시를 돌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흘린 정보가 개미기에 들어왔다? 그거는 정보가 아니라 세력이 개미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세력이 터는 주식을 개미들이 받아먹게끔 만드는 정보일 가능성이 커요. 거짓된 정보죠. 예. 그런 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로지 철저한 분석하고 데이터 활용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그게 그나마 개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거나 또는 뭐 대박을 기대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방송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면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네. 그런 얘기들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종잣돈의 규모는 상관이 없어요. 벌써 여러 번 거듭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송은 종잣돈을 내가 미리 팍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고 그 주식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종잣돈을 모아서 하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종잣돈을 불려나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 드시듯이 은행에 보통 종잣돈 만드실 때 적금 같은 거 활용 많이 하시잖아요. 한 달에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1년짜리 적금을 들든 뭐 3년짜리를 들든 5년짜리를 들든 꾸준히 모아가지고 한 방에 5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주식을 사야지.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죠. 분석만 잘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놓으셔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수익률은 사실 요즘은 인플레이션 반영도 안 돼요. 근데 주식은 그렇잖아요. 주식 지수는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반영을 해줍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꾸준히 은행에 적금을 들 돈으로 자신하고 약속을 하세요. 차라리. 내가 은행에 적금을 10만 원을 들겠다? 아니, 그렇게 들지 마시고요. 그 10만 원을 기업 분석을 해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달 10만 원어치씩 그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모으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매입해서 종잣돈을 불려나가시는 게 적금을 들어가지고 한 방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어차피 적금으로 뭐 3년 동안에 500만 원을 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금을 불입을 하셨으면 그거랑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주식을 매입을 해도 3년 후에 주식을 매입한 원금은 똑같이 500만 원이 돼요. 근데 은행은 그 500만 원에 대해서 연 3% 미만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환급을 해주겠지만 주식은 그렇잖아요. 내가 종목 분석만 잘하고 선정만 잘했으면 이미 3년 정도가 지나면 수익률은 몇십 프로가 생겨요. 500만 원이 더 이상 5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냥 종잣돈에 이렇게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한 달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꾸준히 사서 모으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종잣돈을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종잣돈을 불려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단기 투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중단기 투자를 위한 종잣돈도 크게 제한을 두진 않아요. 그냥 그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가지고 굴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되 비중을 나누시면 돼요. 장기 투자에 뭐 제가 볼 때는 한 80%? 네, 장기 투자에 한 80% 정도, 중단기 투자의 20% 정도. 그 금액이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건데 그러면 장기 투자에 80만 원 박으면은 중단기 투자에는 2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20만 원 자체라고 보면 적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그 20만 원을 가지고 중단기 투자를 해서 다만 몇천 원, 돈만 원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은행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생기는 그 수익금들을 모았다가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안 되면 그냥 예수금에 보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CMA 통장 같은 데로 이체를 해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 돈을 불리셨다가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면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장기 투자주를 다시 매입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중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장기 투자가 주된 목적이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지 중단기 투자도 장기 투자에 비하면 손실의 위험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랑 중단기 투자를 꼭 병행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필수가 아니에요. 네. 그냥 병행하실 여력이 없거나 여유치 않으시면 중단기 투자는 배제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형편이 될 때 다만 얼마가 됐든 연습 삼아 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그냥 급여 같은 고정 수익에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에 사용하실 포션 제외하고 담배값을 줄이든 커피값을 줄이든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중단기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시면 장기 투자주를 한 주라도 더 매입을 하시면 그걸로 중단기 투자는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악마의 주식에서 앞으로 방송을 진행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의 방송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까 싶은데요. 앞으로 제 방송을 보실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전문가가 아닌 주식 입문자분들이거나 기존의 분석 방식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제가 정말 주식의 전문가 같으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거 하지 뭐 펀드 매니저나 이런 거 하지 제
방송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지 주식 투자를 오래 했고 주식 공부를 좀 오래 해봤고 경험상 저도 뭐 단기 투자도 하고 데이 트레이딩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경험상 돈을 버는 건 장기 투자밖에 없더라. 자, 그러면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주식 초반에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힘들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지. 뭐 저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최소한 손실은 안 보고 있어요. 손실은 안 보고 있고 수익도 보고 있고요. 수익을 보고 뭐, 뭐 어쨌거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식 입문자분들을 위주로 좀 방송을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주식 시장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전문 용어를 좀 자제를 하고 쉽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반 용어로 바꾸기 애매한 전문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막 강제로 뭐 이북식으로 막 외래어를 막 이렇게 한글화 시키고 그런 재주도 없고 그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뜻도 잘 안 통하고 사실. 그래서 최소한의 전문 용어들,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의 필수적인 대표적인 기본 유형 같은 것들도 좀 아셔야 되고, 재무 관련 자료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본인이 이해를 해야 건실한 기업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건 사실 최대한 많이 공부하시고 꾸준히 분석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같으면 뭐 주식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손실 안 보셔야죠. 다 돈을 잘 벌고 계셔야 되고 다 부자가 되셔야죠. 장기간 주식 투자를 하고 경험이 많이 쌓였는데도 나는 수익이 얼마 안 난다 또는 손실을 본다. 기존에 그분이 고수하고 계시는 주식 투자 방식이나 분석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본인하고 안 맞으시든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방식을 바꾸시거나 조금 더 공부를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시기 쉽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방송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시청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진행을 해볼까 싶은데 저도 뭐 이렇게 시간이 막 이렇게 프리하고 이 방송에만 100% 시간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업로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아직 무슨 요일날 업로드를 할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거는 뭐 조만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어, 하여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방송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방송은 한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교육 기본적인 거에 대한 교육 방송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최소 그냥 차분히 한두 달 공부해서 수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실망시켜드리진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저는 키움증권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제 방송에서 사용할 HTS하고 뭐
종목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은 다 키움증권 영웅문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 계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증권사가 없으시거나 새로 계좌 개설을 하실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를 만드시면 방송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보다 편리하게 좀 방송을 시청을 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증권사 HTS마다 구성 화면이나 메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 기능들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쓸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찾을 때 HTS가 틀리면 뭐 같은 메뉴명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메뉴명이 약간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못 따라오시는 경우도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에 쓰시고 계시던 분들은 굳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 대부분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또 그 HTS에 대한 교육 동영상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계좌 개설을 하실 때 키움증권거를 개설을 하시면 저랑 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뭐 키움증권하고는 단 1만큼도 관련이 없습니다. 네, 키움증권하고는 단 1만큼의 관련도 없고요. 뭐 어떤 뭐 스폰을 받고 뭐 이런 상황도 안 되고요. 사실 뭐 이제 방송 시작했는데 뭘 보고 저한테 광고 스폰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방송이 잘 되면 광고 스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농담이고요. 뼈 있는 농담입니다. 오늘은 뭐 이걸로 이제 오프닝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방송을 간만에 하다 보니까 앞뒤도 없고 두서도 없고 뭐 정리도 안 되고 쓸데없는 얘기 주저리 주저리 하고 하는데 사실 좀 편집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올려드리면 좋은데 편집을 할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뭐 앞으로 차츰차츰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당분간은 조금 불편해도 그냥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구독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면 제가 다음번 방송이 또 업로드가 되면 자동으로 또 이렇게 통보도 되고 하니까 제 방송을 놓치지 않고 보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